자, 콤마하고 where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where의 선행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미드포인트입니다. 미드포인트. 됐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neither 나왔으니까 nor를 찾아야겠지? 됐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wo generals가 A고 to stingy가 B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 또 neither 나왔지? nor 나왔고 앞에 나와 있는 afraid A 그 다음에 recklessly brave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은 거야. 됐어? 인색하다는 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되게 계산적인, 엄청 계산적인 거를 좀 우리가 인색하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라 해볼까? 만약에 뭐 이제 대현이가 쌤, 저 수행 평가 좀 뭐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한테 뭐 파일을 보냈어. 한 글자당 50원. 이런 게 너무 인색한 거야. 이해됐지? 됐어? 굉장히 이해관계적인 거. 됐어요?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인색하거나 둘 다 아니고, 그리고 too afraid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것도 아니고. 됐어요? 이런 지점이 바로 미드포인트고, 이 미드포인트에 바로 미덕이 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거. 됐어?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인생의 미덕이란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인생의 미덕은 뭐야?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아까 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이 바로 핵심 문장이 되겠고요. 요약을 보자면 인생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복지라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 웰빙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스위트스팟이라 불리는 어떤 특성의 양극단의 중간 지점에 머물러야 된다. 됐어요? 이게 양극단이죠. 됐어? 그래서 both extremes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이런 거, extreme, 극단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써드렸던 적당한, moderate라든가 balance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겠죠. 또는 뭐 조화를 맞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harmony를 한다든가 harmonize 한다든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번 질문 마무리하겠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남은 질문 털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쉽네요.
네, 그거. 운동하는 수가 없고. 순간 얘가 영어 이런 거 쓸 수 있는지. 초신자의 말이 나는 중3 이걸 좀 변형시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변형시키는 여기서 놔둬야 돼. 이런 게 뭐냐면 공부가 중상 마음대로 그런 거 없어. 대한민국에 샀다. 많이 샀어요. 이 학원을 샀어요. 그거 몇 년 전이야. 내가 딱 2017년 10월달에 가고 진짜 5년 전에는 다 그런 거 와서 1억만 유튜브에 나갔으면 얼마 진짜 지금도 사실 있겠지. 외국에 있겠지. 서울을 샀겠지. 아니 미국에 썼을 수도 있고. 중상 많이 되게 쉽게 풀어야 돼. 중상으로 돌아가서 외문전 내부적으로 안 들어서 생각하면 풀면 향수의 결론적인 주제가 그냥 그게 아니라 고양이
그걸 이용해서 그 내분점을 나타내는 PQR 그게 MD이고 PQR을 나타내는 게 MD 그 외분점 내분점 좌표가 MD이고 외분점 좌표가 나누면 MD 내분점과 외분점의 비율이 아,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보자. 오늘 지문이 쉬워서 그런가 진도가 좀 그냥 별로 빨리 안 나가려고 하는데도 빨리 나가시네? 맞아요? 갈 길이 멀었어요. 맞습니다. 에휴. 할 것도 많죠. 또 이거 워크북도 다 하려면은 또 그 저기 뭐야 제가 다음 일정 또 보내드렸잖아요. 또 그거 맞춰서 하려면은 그 일정표 잠깐만 얘기 나온 김에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각을 했나 안 했나를 지금 제가 여기다 다 써놓고 있습니다. 3시 넘으면 지각으로 써놨어요. 그 저기 뭐야 지금 이번에 지금 잘 안 된 게 그거거든요. 서술형 대비 부분. 그 한글 구문 문서 부분을 이제 좀 잘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거 잠깐만 얘기 나온 김에 설명 좀 하고 제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통합부분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그 29쪽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은 위에 설명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이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보고 그냥 하신 분들이 많은데 29쪽이랑 30쪽 두 페이지는요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습용.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영어를 구문 분석하고 직독직해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일단 얘를 먼저 구문 분석을 하고요. Lady, named Christine 이렇게 The concert was usually 뭐 이렇게 구문 분석을 다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한 김에 하나만 해볼게요.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구문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썼어요. 자 그러면은 한글 구문 분석 다 하고 이 구문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본다. 크리스티나는 이름의 한 여성은 유저들이 탐스 리버에서 그리고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했던 운이 좋았다. 그녀의 집으로부터 탈출하기에 충분히 스토미 그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독직해를 다 해보라는 거죠. 2단계 한글 구문 분석을 통해 한글만 보고 마음속으로 영어로 말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문 분석을 했잖아요. 영어에다가 그러면은 이거에 똑같이 대입해서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하면 돼요. 주어가 lady잖아. 그러면 한 여성은 얘가 주어겠지 뭐. named Christine 지금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을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유저 뒤에 탐스 리버에서 이 전체가 부사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고. 그 허리케인이 거세게 강타한 유저 뒤에 탐스 리버 수식해주는 거죠. The hurricane 주어였고요. 거세게 hard 부사였고요. 그리고 강타하다 hit 동사였고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어차피 자습서에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채점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글 구문 분석만을 보고 마음속으로 영작이 완벽할 때 서술형 테스트를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한글 구문 분석을 다 했어. 그럼 이제 윗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뭐 가려놓고 하든가 안에 뭐 빈 공간 같은 데다가 얘만 보고 한번 쓰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실전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 한글 구문 분석을 해갖고 이제 영작을 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써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써놨어요. 설명에 다 써놨어. 근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라는지 뭐 읽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대로 보내신 분이 있지만 여기 30초까지는 제대로 보낸 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주였고 20명 중에서 여기를 제대로 보낸 친구가 내 기억으로 한 3, 4명밖에 없었습니다. 3, 4명. 이건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서술형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되겠죠.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간 우리의 어떤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서술형이잖아요. 거의 점수도 100점도 한 30점 가까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제 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영작은 일단 할 줄 알아야 돼요.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도 못하는데 변형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처음 들어갈 때 나던끼리 관련된 거 제가 서술형 대비로 나올만 하다. 강조로 바뀌는 거나 도치 버전이나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변형된 버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번 내신 대비 때는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몫은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단 항상 한글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뭐 얘기는 다 됐으니까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래나? 이건 좀 봐야겠네요. 자, 봅시다. 첫 문장 볼게요.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자, 확실히 칭찬은 중요하답니다. 뭐에 중요하냐? To a child sense of self-esteem. 아이들의 자존감에 중요하대요. 칭찬이라는 게. 근데 but 하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but이 바로 나왔으니까 요 이하가 뭡니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요만큼이 주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나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하고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나 주어질 때 너무 자주 뭐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서 작은 거라는 건 사소한 걸 말하는 거야. 사소한 거. 자, 너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주어진다면 뭐가? 칭찬이.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칭찬이에요. 칭찬. 그 칭찬은 kills, 죽입니다. The impact of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을 죽여버린답니다. When? 뭐 할 때? It is called for. call for 하면은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요구될 때. 됐어? 즉 첫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칭찬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좋아. 애들한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분명 좋다 이거야. 근데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칭찬을 하면 뭐야?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 역효과는 무엇이다? 바로 칭찬이 진짜로 필요로 될 때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없어지게 된다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주제예요. 끝났어. 이걸 끝난 거야. 결국에는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 너무 자주 칭찬을 하면 안 좋구나. 칭찬 자체는 좋지만 그렇게 이 칭찬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 말하는 거겠지. 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칭찬을 안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주은이한테 와서 주은아 너 글씨 왜 이렇게 예쁘게 썼어? 내가 이러면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적응도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쌤이 왜 저러시지? 오늘 뭐지? 오히려 이 모습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자,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겠지. Everyone needs. 모든 사람은 필요로 한데 뭐 할 필요가 있는가? to know. 알 필요가 있는데 대절이야.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자, 대절이야를 봅시다.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여기서의 appreciation 감사하다도 아니고요. 감상하다도 아니고 인정하다 이 뜻입니다. 인정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가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칭찬이라는 건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어떤 방법? of expressing such feelings. 그런 감정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말한 건 뭐야? 그래, 칭찬이라는 건 중요해. 앞에서 말한 칭찬이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하다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야. 됐어? 그러니까 칭찬이 중요하다고. 칭찬이라는 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또 나왔죠. 이게 언제만?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자, praiseworthy는 칭찬할 가치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칭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has been accomplished. 뭔가 달성되고 난 후에야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 즉 무슨 말이냐? 칭찬, 진짜로 칭찬할 만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칭찬을 해야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 얘도 사실 주제죠. 얘도. 진짜로 싶은 말은 뭐야? 진정으로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행해진 후에만 칭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라고. 됐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뭐야? 주제이자 요약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끝이야 끝. 그냥 첫 문장에서 끝난 거야 이 글은요. 첫 문장에서. 진짜 칭찬할 만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내가 맨날 칭찬해주는 사람이야. 되게 사소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막 가온이한테 가온아 오늘 숙제 다 해왔어? 아 너무 잘했어. 우리 아는 애미한테 하는 거 말이야. 막 그러고 내가 막 종훈이한테 종훈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스크가 예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별로 말 같지 않은 거 막 이제 칭찬을 많이 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너네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시연이가 다음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시연아 너 100점이야. 웬일이야 막 이랬어. 근데 이 칭찬의 임팩트가 약하다는 거지. 그렇잖아. 어차피 쟤는 뭐 내가 똥을 싸도 칭찬하는 애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됐어? 근데 이제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이제 저처럼 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아마 동아가 저랑 수업하면서 저한테 칭찬 들은 적이 아마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도 나랑 1년을 넘게 했는데. 근데 이러다가 내가 한번 딱 칭찬하면은 내가 진짜 잘하긴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닌가? 아무튼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요 우리 중딩 애들한테도 사실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3주 전쯤이었어요. 3주 전쯤인데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이제 제가 반에 들어가요. 우리 이제 건이 동생이 있는 그 반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반에 그 한 이제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여학생이 너무 잘하는 거야 최근에. 그러니까 막 폼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갔고 데일리 테스트도 막 그냥 다 맞고 단어도 뭐 거의 뭐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게 지금 거의 한 2달째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등원 시간이 5시인데요 4시 20분에 와요 학원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무 열심히 하잖아. 너무 예쁘잖아. 그래갖고 내가 막 이제 숙제한 거 보면은 막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내가 기대한 거 그 이상의 퀄리티로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번 칭찬을 했어요. 야, 너 진짜 너무 잘했다. 그냥 덤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막 이제 오버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딱 이렇게 보고, 야, 진짜 잘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그냥 잘했다고 한 건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애가 그 선생님한테 칭찬을 거의 안 받아봤는데 나 좀 민망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거의 칭찬을 저한테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배운 친구거든요. 칭찬을 거의 안 받아봤는데 쌤한테 칭찬받았고 얘가 막 집에 와서 너무 감동해갖고 막 그 얘기를 1시간을 했다는 거야.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 예, 앞으로는 칭찬 좀 잘해주겠습니다. 예, 어머니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이제 요점은 뭐냐? 임팩트 있게 저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제 칭찬을 받을 없어요. 없어. 자, 다음 볼게요. 자, 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 글 쓴 분에게 매우 300%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Awards, 상이라는 것은 are supposed to be reward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설명은 좀 삭제할게요.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설명은 좀 별로고요. 자, be supposed to be까지를 동사로 좀 구문분석을 바꿀게요. 그리고 rewards가 보어입니다. 이렇게 구문분석을 좀 바꿔주세요. 자, 여기에서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인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be suppo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됐지? 두 가지를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은 보상이어야 한다 또는 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석이 조금 더 낫겠네요. 해야 한다가 상은 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칭찬 말하는 거겠지. 칭찬이라는 거는 보상으로서 해줘야 된다고. 보상으로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면은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reactions 반응이어야 된다고. 그 보상이란 게 뭐냐면은 반응인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positive actions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honors 어떤 명예가 되겠죠. for doing something well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해낸 것에 대한 영광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고요. 뭔가 큰 일을 해냈을 때 그래서 주요한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반응이어야 된다고. 지금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단어 요거 좀 추가로 해결할게요. 여기서 주요한이라는 단어랑요 그리고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 사소한 것이라는 단어로 little 나왔었어 그냥. 근데 그 쉬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좀 볼게. 우리가 주요한 하면 흔히 major라는 단어 많이 있죠. 사소한은 그의 반대인 minor가 있습니다. 됐어요? major, minor. 자 그리고 major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P로 시작하는 거. 프린 어떤 거예요? 프린시프리아 아니면은 프린시퍼리아 어떤 거야? 프린시퍼? 프린시프? 어떤 거야? 프린시플은 뭐야? 원리, 원칙, 프린시퍼 이건 뭐야? 에이. 프린시펄은 교장, 학교의 교장 또는 주요한. 됐어?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프린시펄. 그렇죠? 사소한 시리즈에서 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볼게. 쉬운 단어 하나만 더 쓰자. 스몰. 스몰도 사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거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를 보자면요. 이 내신에서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triv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rivial.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와. 사소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나 스몰 이런 거는 사실 니네 실력이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trivial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trifl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rifling. 얘도 사소한이라는 뜻이야. trifling. ng예요. ing. trifle의 ing. 됐죠? 얘네가 사소한 시리즈. 얘네는 주된, 주요한 뭐 이런 시리즈. 됐죠? 그래서 요 단어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상은 즉 칭찬이라는 건 보상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보상이어야 하는데 즉 긍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 또는 뭔가를 잘 해냈음으로써 오는 명예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어서 볼게요. The ever-present danger 여기 좀 주겠습니다. ever-present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상존하는이라고 하거든요. 상존하는. 근데 상존이 뭐냐? 항상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위험. 어떤 거에 대한 위험이냐?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자, 그러한 영예를 너무나 가볍게 건네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이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상존하는 위험성은 대절입니다. 대절을 보면 children, 아이들이 may come to depend on인데 여기 come to 동사원형 나왔거든. 여기에서의 come은 우리가 get이라고 써도 돼 얘들아. 그래서 come to 또는 get to라는 거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come to 동사원형, get to 동사원형 이런 뜻이야. grow를 쓰기도 한다. grow도 쓸게요. grow to 동사원형. 다 같은 뜻이야.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게 된다? depend on them. 그것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겠어? 그러한 칭찬들을 말하는 거겠죠. 칭찬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to only those things. 오로지 그러한 것들만 한대. 하게 된대요. 그러한 것들이 뭔데? 대절이야.
꾸며주는 건데요. 자, 여기 대절이어가 앞에 나와 있는 띵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대는요, 주격이에요. 주격 여러분. 여기 데이노의 삽입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뭔지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그들이 알기로는 we're wizards in prize. 여기서 result in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유발하다, 결과를 낳다 이런 거죠. 그러면 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그러한 것들만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영예를 너무나 가볍게 건네주는 위험성이 뭡니까? 즉 쉽게 말하면 칭찬을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고. 그래서 칭찬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근데 그 리스크가 뭐냐? 대절이야라고. 그 리스크가 어떤 거냐면 애들이 칭찬에만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했으니까 칭찬해 주겠지? 칭찬해 줄 일이 아니면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만.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뭐야? 칭찬 아니야, 칭찬. 칭찬이라는 결과가 나올 만한 일들만 한다는 거야.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니야? 안 해. 이렇게 된다. 됐어요?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육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육아에서도. 그 애기들이 있잖아요. 한 4, 5살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애기가 이제 그 기저귀를 떼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떼고 얘가 그냥 변기에다가 만약에 분리를 본다고 해봐. 그럼 처음에 했을 때는 큰 변화를 한 거니까 당연히 칭찬을 해주겠죠. 애한테.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해주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이제 이제 칭찬받을 그 일이 아니니까 이제 막 변비에 걸리고 막 진짜 변을 안 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칭찬에 중독되는 거야. 애들이.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y are not sure. 만약 그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대절 이하를요. 대절 이하가 뭐냐? They can do.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 이 merit badge가 뭐냐? merit는 이제 장점이잖아요. badge라는 거 말 그대로 badge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있잖아. 그 칭찬 스티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얻기에 충분히 잘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내가 이걸 했을 때 칭찬 배지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는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guarantee 무슨 뜻이야? 보장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보장되다. 선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애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인 거야. 그들은 may avoid 피할 수도 있다는 거야. certain activities 특정한 활동들.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칭찬을 남발하는 것에 부작용이 되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야. 됐어? 이러고 내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요지 보기 전에 아까 이 부분 제가 설명한 거 했죠? 여기 좀 마저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 구조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선행사가 나옵니다. 선행사가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좀 뜯어볼게요. 이거를 좀 뜯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 자리에는 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오냐면요. say, believe, 엄청 많은데, know, 또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혹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say, believe, know의 공통점?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라는 거예요.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 문법 중 하나인데요. 이 대시 접속사잖아.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대시 생략이 가능해. think, I think.
that 써도 되지만 I think 그냥 주어 동사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를 활용한 관계대명사에서의 낚시입니다. 낚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를 내가 좀 뜯어갖고 세분화해 볼게요. 세분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다시 선행사가 나와. 주격 관대 나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근데 이 동사가 뭐야? 대절을 받는 동사야. 그럼 뒤에 대시 나오겠지. 됐어? 그럼 대절에 주어 있고 대절에 동사 있을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이런 문장 구조야. 이런 문장 구조인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주어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놈을 대신하거나 요놈을 대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대신해야 되는데 요놈이 아니라 요놈 대신에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대시라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생략해 볼게. 그럼 남는 게 뭐야? 주어, 동사, 동사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위에처럼. 되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목적격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격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격을 착각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후와 훔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훔을 써놓는 거야. 됐어? 후는 원래 주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시험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훔을 써놓는 거야. 훔. 뒤에 이런 구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후는 틀리겠죠. 됐어요? 후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출제가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됐어요? 어차피 위치는 주격, 목적격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거는 이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자, 이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수일치죠? 요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하는 거야? 당연히 선행사의 수일치입니다. 선행사의.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놈의 주어가 누구야? 이놈의 주어가 얘잖아, 얘. 됐어?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의 주어가. 근데 이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대신해? 얘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의 수일치는 선행사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차피 조동사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히 CJ일치를 할 일이 없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be going to로 쓸 거라면은 are라고 써야겠죠. are going to. 왜? 선행사와 s 붙었으니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겠죠. 굳이 쓴다면. 됐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출제하기가 가장 좋은 녀석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 이거를 흔히 이 주어 동사가 삽입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야. 삽입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삽입이라는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얘가 삽입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삽입이 더 편하다 한다면 이걸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포인트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법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어법으로 사실 낼 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이 본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작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법을 가지고 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칭찬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하지만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애들이 칭찬에 대해서 의존하면은 보상에 대해 보장되지 않는 활동을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긴 버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남은 질문 제가 또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하면 되겠고 요 남은 질문 한 질문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밀리지 말고 잘 해오시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하자면 어떤 본인의 어떤 사정 같은 게 있어서 숙제를 못하는 경우